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특별감찰관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2014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직속으로 또 이 특별감찰관의 역할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겁니다. 이 특별감찰관은 여태 별다른 역할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이제 활동하게 됐습니다. 바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우병우 수석이 특별감찰관 제도의 첫 번째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 우병우 수석도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최선의 선택을 하시기는 좀 지난 것 같습니다만 청와대 참모진으로서 어떤 결정을 스스로 내릴지 아니면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받은 이후 결정을 내릴지 이제 우리 모두 우병우 수석의 결정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아들, 뉴욕은 지금 몇 시야? 수정아, 축하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소중한 순간은 달라도 더 생생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전 001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전화 001. 폐차하고 보상금 받는 카트리, 재활용으로 자연도 살리는 카트리, 돈도 벌고 자연도 지키는 폐차 전문 브랜드 카트리. 1522-5454 카트리로 폐차하세요. 1522-5454.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 감찰에 착수했다. 네. 예?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 사실상 그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그 경질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이제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예. 네, 이석수 그 특별감찰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이제 감찰에 착수를 했는데 지난해 3월 이 특별감찰관이 그 임명된 뒤 고위공직자에 대한 그 감찰 조사 이번이 이제 처음이죠. 예. 이 감찰 착수는 지난 주말에 이제 시작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에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찰 대상은 지난해 2월 이후 이루어진 의경 복무 중인 그 아들의 그 보직 특혜 의혹, 예. 그리고 부인이 대표로 있는 그 가족회사를 이용한 이 재산 그 축소 신고 의혹, 그리고 그 진경준 검사장 그 승진 당시 그 인사검증 문제, 예. 이 문제를 그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사실 우병우 수석에 대한 의혹의 발단이 됐던 거는 강남에 있는 우병우 수석이 처가 이 건물 아니겠어요? 근데 이건 포함이 안 된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특별감찰관법이 그 2014년에 제정이 됐거든요. 예. 근데 그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그 비리만 조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그 우수석 처가가 그 2011년 넥슨 측과 그 강남 지역의 그 빌딩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의혹이나 이 또 변호사 시절에 그 몰래 변론 의혹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감찰 대상에서 좀 빠져 있습니다. 아. 이 특별감찰관 제도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공약 사항이었죠. 예. 그래서 2014년 6월에 이제 그 신설이 됐고요. 대통령의 그 배우자나 사촌인의 친족 그리고 그 대통령 비서실 그 수석 비서관 이상의 그 공무원이 이제 그 감찰 대상에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게 지난 주말에 감찰이 착수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 대통령이 이제 그때 보고가 됐으니까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휴가는 어제부터 갔을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에 들어가기 전에 감찰 착수가 결정이 됐고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고 이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감찰에 대한 착수의 그 계기가 어떻게 됐냐가 사실은 굉장히 그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감찰관 자신의 어떤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이 청와대 내에 어느 누군가가 이제 이런 의사결정을 했는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 주요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떻든 이제 이런 그 감찰 착수, 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그 우수수의 그 비리 의혹 이대로 그 덮고 갈 수는 없다. 이런 정치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에 따라서 그 우수석의 사태, 사실상 그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문제를 어쨌든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상당히 그 우회적인 화법이지만 굉장히 그 강도 높게 지적을 했었죠. 어제 그 비대위 회의에서는데요. 이 새누리당의 그 정진석 원내대표, 이 검찰을 향해서 그 육참골단, 자신의 살을 베어주고 상대의 그 뼈를 끊는다. 이거 원래 이건 야당 쪽에서 나온. 맞습니다. 일본 사자성어인데? 네. 육참골단의 자세로 자기 개혁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진석 원내대표는 그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그 특임 검사팀의 그 새로운 수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이 국민적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특히 이 진경준 검사장이 그 검사의 권능을 그 본인의 그 치부에 사용했다면서 이런 검사가 그 검사장 등으로 그 승진을 거듭할 때 공직 인사 검증 시스템 제대로 작동했던 것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검증 책임이 있는 그 우병우 민정수석의 그 퇴진을 이제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인데 어제 이제 그 같은 자리에서 그 김용우 그 비대위원 이 우병우 수석 정상적 업무 처리 수행이 어렵다. 더 이상 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그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새누리당의 그 지도부로 가운데서는 그 처음으로 이제 우병우 수석의 그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었죠. 이게 사실 이 민정수석이라는 게 남의 인사카드 가지고 사실 그 걸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게 이렇게 의혹이 많으면 일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본인은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실정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는 논란이 있겠죠.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과거에 이 청문회에서 낙마하신 분들이 실정법에 문제가 있어서 낙마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 기준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렇죠. 도덕적, 직업적 윤리를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얘기도 모처럼 해야죠. 이게 너무 요새 조용해가지고 정청래 전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할 모양이에요. 아닌가요? 아마도 그럴 것 같다고 그러는데 이제 오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청래 전 의원 어제 그 자신의 트위터에 내일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죠. 오늘의 시점이죠. 봉화마을에 내려가서 그 전당대회 그 출마 의무에 대한 그 최종 결심을 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경선 출마를 놓고 고심해온 정 전 의원이 이제 그 봉화마을에 내려가겠다는 것은 사실상 그 출마를 결심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럼요. 결심 안 했는데 왜 거기 내놓고 있죠. 정청래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고민이 된다라고 예전부터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야, 이거 다시 한번 모셔서 입장을 들어봐야겠네요. 또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야권 통합 공약에 대해서 아주 발끈했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박지원 국민의당 그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그 당대표 후보들이 그 내년 대선에서 야권 통합을 이제 그 공약으로 내건 데 대해서 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의당을 그 소멸시키자는 소리나 똑같다. 이렇게 이제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 어제 오후 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 국회의원 그 지역위원장 연석에 의해서 저는 그 더민주나 우리 국민의당이나 완전히 망할 줄 알았지만 결과는 승리했다. 이렇게 분열하고 승리한 것은 처음이다. 언론도 정치학자도 설명을 못한다. 그러면서 이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마음대로 이제 바꾸려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안철수 전 공동대표도 어제 그 같은 자리에서 지난 석 달간 그 한 가지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그 지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6.74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는 그 지난 그 4.13 총선에서 이 국민의당의 그 정당 득표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더불어민주당을 좀 앞섰다. 이런 점을 이제 강조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점점 깊어져만 가는 이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전격적으로 조사에 착수를 했다는 소식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현직 고위공직자가 감찰을 받는 거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실 이게 2014년 6월에 법이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처음 있는 일인데요. 어쨌든 우병우 수석 의혹을 비롯한 정치권 동향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과연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국민의당 주승용 비대위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승용입니다.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나섰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거? 뭐 지켜봐야 되겠죠. 뭐 특별감찰관 제도가 생기고 나선 첫 조사인 것 같은데요. 특별감찰관의 임무는 네. 상시적으로 대통령의 가족들이나 측근 비서관들의 어떤 비리를 감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전 예방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감찰이 이제 시작됐다는 것 자체도 좀 그동안은 뭐 했냐라는 그런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고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아마 검찰 수사가 시작됐는데 또 감찰관 조사가 시작된 것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특별감찰관의 조사, 감찰이요. 이것과 사실 지금 야권이 주장하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것과 사실은 거의 지금 좀 유사한 그러죠? 것이 예, 유사하지 않나라는 의견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도 뭐 그게 동의를 하고요. 예. 아마 공수처가 설치되면 특별감찰관제는 이제 폐지되거나 통합되거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 이 특별감찰관제는 특히 이제 대통령 측근 내지 가족, 친인척들에 대한 이렇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들을 전반에 범위가 좀 다른 면이 있죠. 예. 그래서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고위공직 비리수사처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대체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것은 국회에서 조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예, 이제 대통령의 친인척까지도 고위공직자로 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예. 분명히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좀 다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새누리당은 이게 초헌법적 발상이다 뭐 이런 주장하고 있지 않나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는 이건 뭐 지금까지 얼마만큼 많이 논의가 되어 왔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홍만표라든지 진경준 전 검사장이라든지 우병우 수석까지 검찰 고위직 인사들의 비리가 계속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국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 수백억 재산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수십억 원의 어떤 수입료 같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매날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때마다 검찰총장들이 사과하고 뭐 한걸 탈퇴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허하게만 들릴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셀프 개혁을 하겠다라는 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저는 증명됐다고 보고 예. 이건 이제 검찰 전행을 막기 위해서도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고 이건 시대적 요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얘기가 하도 옛날부터 나와가지고요. 그죠? 이게 근데 여태까지 그게 안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병우 수석 어떻게 일이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오늘 아침에도 뭐 아드님께서 뭐 국회 인턴으로 채용됐던 것이 또 드러나는데요. 매일 이렇게 그 비리 또 오고 이것이 뭐 양파 껍질까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도 한 1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이 정도면 국민들께서도 예. 민심이 돌아선 것 같은데 예. 대통령께서는 모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의 신뢰가 너무 두터운 것 아니냐. 또 예. 대통령께서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버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민정수석의 자리는 다른 자리하고 다릅니다. 예. 모든 공직자들의 인사를 검증하는 자리이고 예. 또 사정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스스로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하는 자리인데 예. 저는 이렇게 의혹의 대상이 되는 것만으로도 관두는 자리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물러나는 것 자체가 뭐 비리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억울한 면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은 대통령을 보필하는 민정수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대통령께서도 뭐 우수석이 참 물러나는 것 자체가 비리를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네임덕 같은 것도 생각을 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대통령께서 이럴 때 결단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 저는 맞고 설사 이것을 자리를 지킨다 해도 저는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것 아니냐.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곧 개각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다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8.15를 맞이해서 특사도 해야 되는데 예. 사실 이런 것에 대한 인사 검증이 이제 이루어질 때인데 민정수석이 이렇게 의혹이 있는 분이 검증을 하게 됐을 경우에 국민들께서 신뢰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빨리 물러나 주든지 스스로가 아니면 경질시켜 주는 것이 이 사건을 일단락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질시킨다.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휴가 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휴가 기간 동안 어쨌든 이 문제가 마무리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 박근혜 대통령 지난 3년을 보면 뭐 휴가 중에도 수석을 경질하는 사례가 있고요. 예. 또 박근혜 대통령 여름 휴가 끝나면 지금 매년 또 개각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개각을 위한 그런 휴가지 않느냐, 또 이런 모든 문제를 검토하고 계시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저는 뭐 우병우 수석에 대한 대통령의 신뢰가 깊은 것은 뭐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저는 과거의 최동욱 검찰총장 때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또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다른 자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예. 뭐 민정수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공직자들의 인사, 뭐 사정을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는 사람이 뭔지 털면 안 나오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남들보다는 도덕적으로 좀 우선되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 문제가 앞으로 개각과 또 특사 뭐 사면 이런 것과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해결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얘기 잠깐만 여쭤볼게요. 이 녹취록 파문도 발생을 했는데 지금 뭐 윤리위에서 조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일단은 조금 좀 미적지근하다라는 평가들이 많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선관위가 일단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선관위, 예. 새누리당에서 요청을 해오지 않으면 수사를 안 하겠다는 그런 건데요. 선관위는 헌법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공직선거뿐만 아니라 정당의 경선까지도 개입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녹취록 파물은 이건 뭐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 의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나서가지고 대통령을 팔아가면서 대통령의 뜻이라고 운운하면서 또 신상의 어떤 협박까지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게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저는 새누리당에서 요청을 하든 안 하든 예. 수사를 해줘야 된다. 근데 정당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을 놓겠다는 것은 이 자체가 선관위의 직무유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는 수사를 해야 된다,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드를 둘러싸고 말이에요.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하고 좀 야권 공조가 잘 안 되고 있죠, 그죠? 예, 정말 유감스러운데요. 예. 사실 이번 그 사드 배치를 놓고 긴급 현안 질문을 할 때, 예. 더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이 다 반대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김종인 대표만 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가 찬성을 한다는 것은 그 당이 찬성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뭐 언론에서 보도를 보게 되면 뭐 내년 대선도 있고 하니까 예. 전략적으로 좀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예. 저는 제1야당 아닙니까? 예. 제1야당이 야당이라고 하면 당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애매한 입장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혼돈되게 되고 예. 오히려 내년 대선에서 역풍을 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분단된 국가에서 국가 안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정치인들 치고. 예.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예.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소위 산노 뭐 검토한 적도 없고 요청받은 적도 없고 이렇게 해오다가 느닷없이 사드 배치를 결정했지 않습니까? 예. 또 배치 지역도 성주로 갑작스럽게 결정하고 예. 이렇게 투명성 없이 밀실에서 결정된 것에 대한 국민들 반대도 심하고요. 문제는 사드가 남한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반대를 해왔거든요. 예. 더 좋은 무기가 있는데 왜 꼭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느냐.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이기 때문에 예. 남한을 방어한다기보다는 미국을 방어하는 데 더 적절한 무기 체계 아니냐는 것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 청취자가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네. 4396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누가 되든 친노 친문 아닌가요? 비노들은 나와봤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주승용 의원께서도 그래서 나가신 거 아닙니까? 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나갔다는 것은 문재인 저도 최고위원을 그 당시 했던 그쵸. 사람이고 예. 문재인 대표와 당의 책임을 졌습니다만은 예. 문재인 대표에게 문재인 대표도 문재인 대표의 생각이 있었고 예. 그래서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민심을 들어서 예. 문재인 대표에 계속 충원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제대로 이렇게 서로 뜻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분열이 됐는데요. 그러고 나서 4.13에서 총선에서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4.13에서 민심이 정말 무서운 민심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야당이 분열됐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승리를 만들어 주신 것은 내년도에 정권 교체를 해줄 수 있다라는 국민적 신호를 보내주셨다 생각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저는 역사의 지연이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주승용 비대위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드 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진학과 시험이 고민이신 분들을 마마무가 응원합니다. 나의 꿈은 폴리텍 세상을 바꿔가는 모든 기술 폴리텍 대학 함께 가요. 누구나 원하는 최고의 인재 여기 아름다운 그대가 있어요. 니코텍 폴리텍 난 그대만의 폴리텍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함께합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영입니다. 폭염은 여름철마다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는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무리한 야외 활동이나 작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나 노약자분들께서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시고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 활동 중에 두통이나 근육 경련 그리고 현기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119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안전한 여름 나기 캠페인 국민안전처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안녕하세요. 김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우리 차에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보통 아이 아니고 효도하는 아이. 엄마 아빠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는 효도하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7살 이하 자녀 하이카는 보험료 추가 할인. 벌써부터 효도를 다 하네? 현대해상 하이카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똑똑하고 단단한 금융을 만나고 싶을 땐 이렇게 부르세요. 똑똑똑 DGB 딴딴딴 DGB. 금융을 똑똑하게 잘하니까 행복을 단단하게 잘 키우니까 앞으로가 자꾸 기대되는 금융. 더 가까이 더 큰 혜택. DGB 금융그룹. 오산과 동탄을 함께 누리지요. 초중고교가 가깝지요. 실속 조건에 놀라지요. 오산의 중심에서 동탄까지 누리는 스마트한 선택. 오산 센트럴 푸르지오 8월 오픈. 푸르지오. 배우건설. 똑똑 따라 불러보세요. LG 디오스 김치톡톡송. 배출김치 톡톡. 유산균이 톡톡. 동치미 톡. 김치 톡. 오이김치 톡. 유산균이 12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유산균이 톡톡. 감칠맛이 톡톡. LG 디오스 김치 톡톡. 예, 7시 40분 11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화요일 아침이죠.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현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확실히 월요일이었던 어제 출근길과 비교해본다면 비교적 여유가 있습니다. 현재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난지나들목에서 양화대교, 서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일산 쪽으로도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만 주춤합니다. 올림픽대로도 강변북로와 비슷한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공항 쪽으로 가는 길은 잠실대교부터 동호대교까지도 차량 밀리기 시작합니다. 서부간선도로 오늘 도심 쪽으로 로는 비교적 짧게 밀립니다. 고척교에서 신정교 지날 때까지만 차량 정체가 되고 있고요. 오히려 반대편 외곽 쪽으로 조금 더 교통량이 많은 편인데 양평교에서 오목교, 고척교에서 금천교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밖에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창 부근 일대에서 2km 구간 주춤하고요. 용인 부근 1, 2차로 2개 차로에 걸쳐서 낙하물 타이어 조각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지나실 때 1, 2차로는 미리 피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요즘 정치권이 상당히 좀 조용합니다. 그래서 우병우수석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을 제외하면 사실 그다지 주목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하한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와중에서 그나마 주목이 가는 게 바로 새누리당 당대표 선거인데요. 당대표 후보만 최대 8명이 지금 몰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대표 출마를 검토하다가 고심 끝에 불출마를 결심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네. 아니, 근데 어떻게 그 불출마를 결심하셨어요? 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첫째는 4월 13일 총선 참패를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교훈 삼아서. 예. 천막 당사 정신으로 돌아가서
변화와 혁신을 하고 희망을 주는 전당대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 뜻이었었는데요. 예. 뭐 저보다 더 훌륭하신 열정적인 후보들이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뭐 제 역할이 없지 않냐 하는 생각도 가져봤고요. 예. 또 하나는 참으로 이건 아쉬운 것인데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요즘에 후보들이 많이 교체가 되거든요. 수시로 교체가 되는데 예. 이것은 우리 전당대회가 마치 당권 쟁취하는 당원과 국민은 전혀 도외시하고 이 계파 싸움 전당대회 같이 변절이 되는 것 같아서 예. 내가 이 판에 끼어들어야 되나 하는 고심을 많이 하다가 예. 결국은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예.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교체가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 계파 수장의 뜻에 의해서 교체가 된다 이 말씀이세요? 뭐 그렇게 보지 않고 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또 아시는 것 같이 29일 날이 우리가 선수 마감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까지도 뭐 2명 한 분이 나오네 안 나오네 하는 것은 예. 전혀 이것은 본인에 상관없이 이렇게 분위기에 등 떠밀려서 전당대회를 또 대표를 나간다면은 이건 너무 좀 경솔한 행동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당대표 선거에 8명이 출마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네. 어차피 컷오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네네. 되면 이게 이제 더군다나 계파의 이 계파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지금 지적하신 그렇습니다. 예.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 이 전당대회는 당을 잘 추스려가지고 예. 결국 국민에게 동의를 받아서 정권을 쟁취하자고 만드는 하나의 전초의 그 조직체인데 이게 마치 당권 경쟁에만 연연하고 있고 예. 정권에는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보여주는 이번 전당대회가 참으로 저는 염려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김문수 전 지사가 출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네. 근데 이분이 출마를 한다면 이분은 원래 뭐 잠룡이다 뭐 그래서 잠재적 대선 후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당권 도전하면은 대권 도전은 포기하는 겁니까? 이제 잠룡이라는 서열에서 빠지게 되겠죠. 그게 더군다나 1년 반인가 그 전에 당직 못 맡게 돼 있지 않나요? 당원 당규상? 뭐 그런 것도 있는데요. 예. 지금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참으로 생뚱맞은 그런 그 지금 뭐 정치적 행보가 아닌가. 예. 뭐 이름이 좀 있다 해서 뭐 아무 곳이나 이름 내놓고 나오면 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보이는 것은 예. 저는 김문수 뭐 전 의원의 지사에 그 참 조금 좀 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할까 하는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요. 진짜 네. 이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확실한 비박이었었죠. 그죠? 근데 그렇습니다. 지난번 총선 때는 대구에 출마하면서 상당히 또 친박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물론 네. 뭐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라는 예전에 광고 카피도 있었습니다만 뭐 계파도 움직이는 걸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분은 비박 후보로 나오는 거예요? 친박 후보로 나오는 거예요? 글쎄 아마 그 뭐 대화는 안 해봤습니다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이나 제 상식으로 봐도 친박도 아니고 비박도 아니고 뭐 양쪽에 잘하면 표를 얻지 않냐는 그렇게 단순한 생각을 갖고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은데 네. 참으로 저는 잘못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염려스러운 생각을 갖습니다. 예. 어쨌든 뭐 친박계도 단일화하고 비박계도 궁극적으로 단일화는 되겠죠. 그죠? 뭐 그렇게 지향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요. 지금 서청원 전 대표가 27일이죠. 내일이네요. 네. 그러니까 내일. 이 네. 대규모 친박 회동을 연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친박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 친박 과시용 모임이라고 저는 보고요. 아하. 이런 것은 결코 우리 국민과 당원이 원하는 것은 아닌데 예. 이 자체가 지금 패거리 모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은 전 좀 자제했으면 또 뭐 우리 당의 가장 그 다선인 의원님께서 이걸
추선하시는 것은 예. 조금 좀 많이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아마 이게 전당대회 앞두고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친박 비박 간에 좀 회동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게 되는 부분인데. 근데 어쨌든 이런 회동도 물론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제 여당으로서 예를 들면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가 있고요. 그죠? 윤상현, 최경환 의원 그리고 현기환 전 수석이 녹취록 파문인데 우선 우병우 수석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 중요한 자리에 대통령을 직접 모시는 분은 이런 정도의 사회 문제와 사실과 관계없이 이 사회 문제로 부각이 되면은 이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본인이 스스로 이제 해결할 시점이 저는 왔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일단은 결단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차피 지금 그 대통령 직속 특별 감찰관실이 감찰까지 착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참 유감스러운 일이고요. 이것은 그 선까지 가기 전에. 전 본인의 용단이 상당히 결심이 빨리 해야 되냐 하는 생각을 갖고요. 또 하나 물으신 그 윤상현 의원과 최경환 의원 녹취록 관계는 저는 당이 혁신위원회가 지금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혁신 비대위가 이렇게 사실에 입각한 녹취록까지 증거를 이렇게 대두가 됐는데도 이것을 덮고 가려고 하는 것은 이 국민이나 당원들 앞에 이 도리가 아닙니다. 이래서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것을 덮고 넘어간다든지 방치하는 것은 집권당으로서 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당의 모습이 전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혁신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을 뭐를 한다는 겁니까? 이건 사실을 놓고도 밝히지 못하는 혁신이 그래서 저는 뼈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혁신하겠다는 그 위원장의 그 취임사가 있었는데 이거 뼈는 그만두고 지금 손톱도 못 깎지 않습니까 지금? 손톱도 못 깎는 이런 그 혁신회는 참으로 너무나도 무능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